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 분립 체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민주주의의 근간 중의 근간이고 헌법에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인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고 헌법이 무시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는 문제가 아닌가?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쏟아져 나온 얘기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놀라운 폭로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의 동향을 사찰했고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에게 부총리급의 고위 인사가 수억 원씩을 건네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증인의 주장이고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계속 놀라야 했던 국민들로서는 그냥 흘려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들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장에 이지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청문회가 40분 전쯤에 정회한 것으로 압니다. 뒤에 좀 비어 있는데 우선 새롭게 나온 소식이 또 있습니까? 네, 청문회가 7시 20분에 정회를 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조항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정윤회 문건 중 오늘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일부 밝혔습니다. 이 구두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당시 이 보고를 받은 제목이 이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회장과 관련된 것 그리고 대기업들의 비리를 사찰한 이 문건 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재단과 관련해 대기업으로부터 손쉽게 출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또 대기업이 출연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을 이런 지속적인 사찰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시 국정조사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잠시 뒤 8시 50분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 이때 의원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따가 다시 이지은 기자는 연결을 할 텐데 어차피 방금 이지은 기자가 얘기한 내용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 관련 사찰 문서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 불법 청탁과 이권 개입 정도로까지만 언급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비리 사찰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고 바로 그것을 어찌 보면 하나의 무기로 해서 두 재단의 막대한 돈을 끌어들이는데 손쉽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이 내용 좀 더 취재하고 이따가 또 바로 이제 한 조금 있으면 청문회가 속개가 되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 좀 정리해서 이따 연결해서 다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선 새로운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우선 대법원장이 사찰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죠.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 전 사장이 오늘 출석해서 이제 당시 보도되지 않았던 그 비공개 내용 문건을 이야기한 건데요.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등산 일정 등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죠. 이 정윤회 씨가 당시 그 공직자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이 현직 부총리급이라고 해서 지금 파문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누구냐? 이게 하루 종일 지금 그 얘기가 됐는데 뭐 그걸 딱 찍어서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긴 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최순실 씨의 육성 녹음이 다시 또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SK그룹에 이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이 관련 내용이 이와 관련한 내용이 새나가는 것을 왜 막지 못했냐며 이 지인에게 질책하는 그런 육성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 재단을 조사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또 언급
급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 4월에서 5월 이 첩보 보고를 보고 이 사안을 좀 들여다봤는데 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해서 우려했다라는 취지로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재단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래 재단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 이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해서 이대 측 증인들이 정유라 씨의 대입 특혜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다 부인했습니다. 특혜를 받아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정작 도움을 준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 이따가 물론 다 다루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지은 기자하고는 요약본으로 그러니까 전해드리는 셈이 됐습니다. 어떤 그 얘기들이었습니까? 네, 청문회 질의를 이어가던 뭐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까지 철판을 깔기로 작정했나 이대를 모두 떠나시오. 오늘 나온 이대 관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오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순 전 학장 그리고 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대상으로 이 정유라 씨가 대학을 언제 지원을 했는지 그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는지 그리고 합격을 시키라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다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주장을 좀 이어갔습니다. 증인들 간에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자 급기야 오후에 지난달에 있었던 교육부 감사가 있었죠. 이때 감사를 진행했던 교육부 담당자들을 오후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대질신문에 가까운 질의를 이어갔는데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예. 자, 이지은 기자는 여기까지 연결할 텐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새롭게 나왔던 내용, 즉 박지만 씨 관련 내용하고 대기업 비리 사찰 문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두 재단의 대기업들이 돈을 쏟아붓도록 한 것이 이 대기업들이 아쉬운 부분을 들어주면서 다시 말해서 뇌물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만일에 거기에 더해서 대기업 비리 사찰이 하나의 도구가 됐다면 이건 굉장히 또 다른 국면으로 가면서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론 이따 청문회에서 마저 좀 의원들이 따지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연결해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